네, 안녕하세요. 시온부동산입니다.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했죠. 이 일요일날 발표를 했어요. 항상 이제 일요일날 발표하는 거 왜 일요일날 발표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기습이죠. 어찌 보면은. 보완을 이번엔 좀 철저히 했다고 하죠. 아무래도 그 전에도 6월 27일이었죠. 27일날 발표하고 28일에 바로 들어갔어요. 규제가 바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엔 대출이랑 관련된 거라고 보면 되죠. 주말에는 뭘 안 하니까, 그러니까 준비할 시간을 안 주는 거죠.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돈을 보낸다든지 잔금을 빨리 친다든지. 예전 같으면은 예비 동작을 하고 했잖아요. 일주일간 아니면 3일간 이런 식으로 날짜를 줬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 안 주고 바로바로 시행을 해버리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기습적으로 나오니 그게 전부 다 대출이랑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요일날 발표를 하고 9월 8일날 다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되게 많아요. 페이지 수만 해도 뭐 3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렇게 내용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공급하겠다. 뭐 신도시, 그 다음에 뭐 유휴부지 남는 거 뭐 개발할 거고, 그 다음에 임대 뭐 또 추가로 공급할 거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임대 그 영구 임대주택 있죠. 그걸 부순 다음에 용적률을 올려서 더 많이 지어서 다시 또 임대로 공급하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내용 자체가 없고 나머지는 그냥 다 규제랑 관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냥 일반적인 공급 얘기, 예전부터 하던 얘기 있죠. 그걸 그냥 좀 보기 좋게 다시 한번 포장해서 말하는 걸 뿐이고, 실제 내용은 여기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보고 갈게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어요, 전체적으로. 자, 공실 상가, 업무시설 등 활용, 비아파트 공급을 늘린다고 하죠. 뭐 공실 상가 등. 여기서는 이제 뭐 도심의 공실 상가가 증가하고 있는데 탄력적인 용도 전환, 주거시설로 활용한다. 이게 좀 웃기지 않나요? 도심에 공실 상가가 많을 수 있죠. 물론 그걸 주거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뭐 다세대 주택을 만든다든지 뭐 다가구 주택을 만든다든지 가능은 하죠. 보통 주택을 반대로 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주택을 상가로 변경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이거는 상가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여기서 살지 안 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좀 이상하죠.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내용 자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숙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에 건설 중인 숙박시설, 왜 수도권만 그럴까요? 이건 지방도 다 마찬가지인데, 약 1만 실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을 지원하며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시설을 확충하겠다. 수도권이라는 딱 포인트를 집어놨어요. 지방도 다 해줘야 되는 거, 생숙은 전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요번에 나온 정책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수도권에 관련된 얘기예요. 지방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지방 관련된 내용 자체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죠. 이런 거 뭐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 강화 이런 것만 어찌 보면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로 지방에 관련돼서 나온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수도권만을 위한, 수도권에 관련된, 수도권에게만 적용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수도권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지방에 대해서는 그냥 되든지 말든지 항상 놔뒀던 것 같거든요. 신경을 아예 안 썼던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미분양이 많이 늘고 있는 상태고, 지방에서는 악성 미분양에 대한 문제가 지금 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 악성 미분양이 많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급을 늘린다면서 임대 공급을 늘릴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진짜 정책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본인이 살고자 하는 집이 맞긴 하지만 싸고 질 좋게 공급되는, 내가 살 수 있는, 바이할 수 있는, 또 살면서 사도 될 만한 집을 공급해 주는 걸 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공급되는 내용은 거의 임대 쪽으로만 가닥을 잡고 있죠. 그 임대도 아파트 임대가 아닌 다세대, 빌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가구 이런 쪽으로 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원하는 방향 쪽으로 계속 임대를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아파트의 희소성이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성일계 변경 요건 완화 뭐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수도권이라는 지역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 강화, 뭐 증빙 자료, 매매 계약, 이거 하는 경우에
이게 그 자전거래 뭐 실거래가 띄우기 물론 이것도 없다고는 말 못해요. 없다고는 말 못하는데 이번에 그 6월 28일 날 그 대출 규제가 바로 들어가게 되면서 대출이 안 나온다든지 그 다음에 원래 되던 대출이 안 나오기도 했었고 전세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이 돼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계약 해제 갖고도 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게 뭐 신고가 올리기 작전이다. 작전이 아니라 대출이 갑자기 그렇게 막혀버리니까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약을 해지한 거고 그 계약할 때도 결국엔 100배상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런 건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안 좋게만 보고 판단을 하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거는 부동산이 귀찮아지는 거죠. 좀 더 귀찮아지는 뭔가 계속 첨부할 게 생기고 확인할 게 점점 더 많이 늘어나니까 귀찮은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시장 수요 관리 내시라 이 말이 참 그럴싸합니다. 맞죠? 투기 수요 유입이나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로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 관리 강화 및 규제지역 지정 권한 확대 뭐 이렇습니다. 어쨌든 LTV 규제가 이제 강화된다. 규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는 4개밖에 안 걸려 있어요. 현재 4개밖에 안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되는 지역이 4군데밖에 없죠. 여기 그때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참 역설이에요. 어찌 보면은. 규제를 위해서 집값이 너무 올라서 조정 대상 지역이 걸려있고 투기 과열지구가 걸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기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규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여기가 좋다라고 입증해주는 꼴이 돼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쪽을 더 선호하게 되는 거죠. 원래도 좋은 곳이었지만 또 찍어주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집값이 또 다 올라가는 거죠. 남들이 또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똘똘한 한 채를 사려면 결국 이런 데를 사야 되는구나 이러면서 이쪽으로 또 가게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좀 어찌 보면 문제점은 그런 건 있었죠. 지금 강남 3구나 용산구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걸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양하는 아파트들이 지금 로또 분양이에요. 분양가 상한제로 눌려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양하는 아파트에서 가격을 보면은 여기는 그냥 분양만 해도 시세 차익이 10억 가까이 나버리죠. 그냥 주변에 지금 거래되는 평형대 시세랑 10억이랑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투기 과열지구로 눌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로또 청약을 없앤다고 얘기를 보통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깨버린다는 거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버리면 자연스럽게 건설사가 분양가를 올릴 수 있게 돼버리면 주변 시세랑 맞아지는 거죠. 그럼 건설사가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 자체는 각 개인이 돈을 벌어가는 꼴은 못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건설사가 이득을 보든 나라가 이득을 보든 둘 중에 하나가 이득 보는 건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일단 개인이 돈 벌어가는 거는 눈뜨고 못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제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로또 청약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이제 다 막아버리겠다. 사다리를 다 걷어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 사다리를 뺏어서 건설사가 이용해서 그 사다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규제 지역에 지금 LTV를 50%에서 40%로 또 줄인다고 하죠. 비규제 지역은 뭐 상관없지만은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은 집값이 어느 정도 서울이 또 다시 약간씩 올라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규제 지역이 지금 4군데에서 더 플러스 알파 될 확률이 높아요. 뭐 서울 전체가 다 걸릴 수도 있겠죠. 다 걸리게 되면은 LTV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가는 금액 자체가 확 줄어버립니다. 시행 시기는 9월 8일입니다. 바로예요, 바로. 오늘 발표하고 내일 바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매매 사업자랑 임대 사업자 대출 LTV 제한. 여기는 뭐 어차피 지금 현재도 보면은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 대출이 아예 안 나와요. 이걸 막 적용은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은행에서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뭐 개선해서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 제로를 만들겠다. 참 어찌 보면 좀 답답한 것 같지 않나요? 결국에 매매 사업자나 임대 사업자나 임대 공급을 늘리려고 하면은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각 개인의 다주택자들이 집을 본인이 살 집 하나 살면서 여러 채를 가져가면서 세를 주면서 임대가 늘어나고 임대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전월세 가격이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딱히 나라에서 공급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오로지 그냥 못하게끔 규제만 지금 전부 다 하고 있다. 규제만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튀어나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이 규제가 맞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무조건 제한만 하고 있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현재 뭐 과도한 가계대출 증가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핑계대면서 가계대출 증가로 그냥 가닥을 잡고 쭉 눌려버리는 거거든요. 참 어찌 보면은 그래요. 좀 시장에 좀 맡기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시장에 맡길 생각을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규제만 계속 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래갖고 집값이 또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는 증세가 들어갑니다. 증세가 들어가요. 아, 역시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집값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야 되겠다 라면서 세금을 올려버립니다. 양도세를 엄청나게 올린다든지 아니면 취득세를 그냥 더 올려버린다든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걸 그냥 올려서 그냥 걷어내는 거죠. 그냥 집 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좀 엄포를 놓는 그런 정책을 또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또 집값은 더 튀는 거죠. 그래놓고 뭐 공급이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굉장히 늦게 공급이 돼요. 공급 자체도 늦고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급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참 이게 탁상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여기 뭐 임대주택에서도 뭐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뭐 많겠습니까? 거의 없죠.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이게 뭐 개선이 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대출이 잘 안 나와요. 임대사업자 진짜 대출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방 60% 이거 실제로 주변에 이제 임대사업자들 보면은 대출이 안 나와요. 되게 까다로워졌어요. 그러니까 수도권이 규제가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지금 같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지방도 같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겉으로는 지방을 어찌 보면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고 같이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분명히 수도권에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은행에 가서 내 대출 가능 금액을 보면 몇 달 전이랑 지금이랑 비교해서 보면 지금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 그런 거 보면 확실히 규제가 많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쨌든 뭐 이 부분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거의 규제에 가깝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 정책이 나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좀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은 정책들이 좀 이상해요. 진짜 막 게릴라 정책같이 막 오늘 내고 내일 바로 들어가고 막 이런 식인데 전체적인 다 대출 규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돈이 있는 사람만 또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돈이 급한 사람은 싸게라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니까. 그런 걸 또 감안해서 보면은 진짜 결국엔 돈이 돈을 버는 거고 부자들만 계속 부자 될 수 있는 구조가 돼 가는 겁니다. 그냥 밑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진짜로 수도권에는 없는 것처럼 보여요. 물론 기회가 아예 없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점점 눈에 보이는 사다리는 사라져요. 숨은 사다리는 있겠죠. 숨은 사다리는 당연히 있지만은 그건 일반인들이 모두 다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사다리는 아닙니다.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자산에 대해서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이 상황에서 집값이 올라가게 되면 규제가 더 세게 들어가고 세금을 많이 증세하게 되겠죠. 어쨌든 이번에 수도권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지방이 약간 더 관심을 받겠지만 지방도 뭐 안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지금 이렇게 지금 집값이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에는 진짜 지방의 단점이 뭐냐면은 지방에는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규제가 바로 들어가요. 서울이 규제 걸리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만약에 100일이 걸렸다. 그러면은 지방이 집값이 조금 올라가고 규제 걸리는 시간은 20일 안에 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불합리하긴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정책이 공급 정책이 아니고 공급 정책은 있던 얘기를 그냥 다시 한번 포장해서 얘기한 거일 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규제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거는 어찌 보면 공급 대책이 아닌 규제 대책이 나왔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9.17 부동산 규제 대책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